사람 리본 TV입니다.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코너이죠. 오늘은 자녀에게 화를 내도 될까요? 이런 주제입니다. 화낼 때는 화내십시오. 이런 주제인데요. 사실 이 분노 부분, 화내는 부분, 이놈의 성질머리,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되는 것, 또 가장 큰 좌괴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화내는 거죠. 아이에게 화를 내고 나면 그 화 때문에 아이도 힘들어하고 주눅 들어하고 왠지 모르게 위축된 그런 모습을 또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도 힘들어지고 정말 자상하고 친절하게 온화하게 잘 양육하고 싶은데 성질 한번 부리고 나면 스스로도 어떤 그 좌괴감에 빠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화내는 부분에 대한 그런 생각들, 그런 강박관념까지 있는 부모들이 꽤 많은데요. 오늘 주제는요, 화낼 때는 화내십시오. 또 화를 내는 거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화내지 않고 아이를 키운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부터 일단 기억을 하십시오. 화를 내지 않는다, 성인 군자는 화내지 않을까? 아닙니다. 성인 군자도 화냅니다. 화를 내야 될 자리에는 정확히 화를 내는 게 성인 군자의 인생 방법론이기도 하죠. 분노 때문에 힘들어. 분노 때문에 정말 부모 역할 하기 힘들어. 이놈의 성질머리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왜냐하면 보통의 일반적인 부모 교육에서는 자녀에게 화내지 말라. 부모가 화를 내면 아이는 위축된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 자존감에 손상을 입히고 어떤 수치심의 노예가 된다. 자신감이 없는 아이로 클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화내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친절하고 자상한 아주 따뜻한 가슴이 아주 풍만한 늘 이렇게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죠. 자, 왜냐하면 화라는 이 말 자체의 뉘앙스는 다분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화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 가지는 감정 중에 하나로서 지극히 정상 범위에 들어가죠. 우리가 희노애락이라고 할 때 네 가지를 구분할 때도 그 중에 하나가 분노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화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 화라는 말을 만약에 불화자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쓰는 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불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요리할 때도 쓰고 난방으로도 쓰고 빛을 밝혀주는 용도로도 얼마든지 좋게 활용할 수가 있고, 불이 잘못 사용되면 산불이라든지 각종 화재라든지 이런 일로 인해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도 될 수 있더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유익이 되기도 하고 불이익이 되기도 하고 생명을 주기도 하고 죽음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처럼 인간에게 화는, 분노는 가치 중립적인 이야기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빈도와 강도에 따른 결과이겠죠. 자, 빈도 부분, 너무 자주 화를 낸다.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낸다. 또 강도 부분, 요만큼 화를 내야 될 자리에 이만큼의 화를 낸다. 그래서 쏟아 붓는다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아이에게 쏟아 붓는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아이에게로 쏟아 붓는다라고 했잖아요. 이럴 때 쓰는 그 심리적 방어 기제를, 심리적 메커니즘을 전치라고 합니다. 전치.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분풀이 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 못하고 애문 사람을 잡는 경우들, 그래서 흔히 부부 갈등이 있을 때 부부끼리 싸움을 하고 그 감정을 부부끼리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애꿎은 아이에게 표현을 한다든지, 혹은 시댁 친가 처가 이렇게 원가족과의 갈등이 있을 때, 혹은 직장 생활에서 동료 간의 갈등이 있고 또 어떤 심각한 일이 있을 때 어쨌든 본인의 분노를 유발한 당사자는 아이가 아닌데 왜 본인이 가지는 외부의 문제로 생긴 그 분노를 애문 사람인 애꿎은 아이를 잡는 경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럴 때 자녀는 무섭고
억울하고 그로 인해서 위축될 가능성이 다분하지요. 자, 그런데요, 요즘 부모들은 정말 대체로 좋은 부모들입니다. 그렇게 무식한 부모도 많지 않고 학대를 행하는 부모도 많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본적인 교양도 꽤 수준이 높아졌고요. 학력 수준도 높아졌고 경제 수준도 높아졌고 적어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아이를 가슴으로 품을 줄도 알고 또 타임투게더도 해줄 줄 아는 그런 부분에서 현대 부모들은 그렇게 역기능 요소를 가졌거나 좀 악한 부모, 학대하는 부모의 레벨과 비교하기엔 너무 거리가 멉니다. 10년, 20년, 30년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때 부모들의 어떤 행위와 지금 부모들의 행위를 비교해보면 아마 비교 자체가 안 될걸요. 그때 부모의 기준으로 잡았을 때 지금 부모들이 하고 있는 이 기준들을 비교를 해보면 그때 사람들 눈에는 정말 최고의 부모, 좋은 부모의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일 겁니다. 오히려 현대 가정은 부모가 화를 내지 않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 부모의 화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싸가지 코칭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코칭을 해주는 그 방침 중에 하나가 적절할 때 화를 내십시오. 근거가 명확할 때는 화를 내셔야만 됩니다. 라고 지침을 줍니다. 그럼 되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죠. 화내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화를 내라고 얘기하니까 말이죠. 자,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 있을 때 그때 부모가 화를 내지 않고 꾸중을 하지 않으면 아이는 그것을 해도 괜찮네? 뭐 이런 암묵적 동의로 처리할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집니다. 또 아이가 무리한 행동을 했을 때 부모의 경계선 범위를 침범해 들어왔을 때 부모가 화를 내지 않으면 부모도 뭐 함부로 해도 되는 대상이네 이렇게 만만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기준과 원칙이 없는 분노는 또 과도한 분노, 아까 빈도와 강도 얘기를 했듯이 그런 과도한 거, 지나친 거, 빈도와 강도가 너무 강하고 많은 거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 거 틀림없습니다. 또 흔히 말하는 감정의 폭발, 이만큼 화를 내면 되는데 한꺼번에 폭발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됩니다만 화내지 않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부모의 과도한 분노, 빈도와 강도에서 잦은 빈도와 너무 센 분노는 아이들에게 수치심을 유발한다. 특히 어린 자녀일수록 이것은 더 큰 문제로 작동되는 건 맞습니다. 자, 부모가 근거 없이 화를 낼 때 함부로 화를 내거나 혹은 아이의 어떤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부모 당사자 간의 어떤 갈등 때문에 화를 내고 다툼을 할 때도 아이는 그것을 something wrong이라는 그런 내면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를 돌봐주는 부모가 자기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둘이서 막 싸우고 있는 경우에 두 분의 뭔가 사이에 문제가 있구나, 뭐 소통되지 않는 뭔가가 있구나, 둘 사이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여기지 않고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렇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태어나서 그렇고 나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는 something wrong이라는 생각을 내면화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성장을 하면 수치심에 기반을 둔 자아 정체감을 갖고 성장하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으로, 주장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자기 권리를 잘 요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학령기 이상의 자녀, 적어도 학교를 가기 시작하는 자녀는 인지 기능도 충분하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행동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릇된 어떤 행동을 하고 또 부모에게 무리한 행동을 했을 때 이럴 때는 화를 내시는 게 교육적 차원에서 훨씬 더 좋습니다. 그 화를 통해서 아이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해야 될 것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자기 통제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 현상 중에 ADHD를 비롯해서 가장 많이 부각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충동조절 장애라는 말이 있죠.
충동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조절하지 못한다, 참지 못한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금지를 당하지 않은 부모로부터 화를 적절하게 내는 부모를 통해서 해야 될 것에 대한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설정받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학령기 이상 때부터는 정확하게 부모가 화를 내어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이렇게 자기 통제력이 잘 발달된 사람이라야 인격적으로 성숙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통제력은 인격 측정의 수단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욱하는 성질이 올라온다. 이거는 절대 자랑할 건 못 됩니다. 욱하는 말이 올라온다는 말은 누적된 감정을, 억압했던 감정을 한꺼번에 폭발시킨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떨 때 화를 내야 될까요? 자, 첫째, 아이가 억지를 부릴 때, 억지라는 말은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계속 하는 거, 그리고 아이가 자기 좋은 것만 계속 고집하려고 할 때, 부모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 일방적 주장만 할 때, 이럴 때 이것을 억지라고 합니다. 억지보다 차원이 높은 것은 조율과 협상이 되죠. 억지를 부릴 때는 응해주시면 안 되고요. 조율과 협상의 단계로 오면 그때는 응해주더라도 억지를 부릴 때는 절대로 응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부릴 때는 부모는 화를 내서라도 그것을 막아야 되고, 또 화를 내면서 반드시 그 억지에 대한, 그게 왜 잘못이고 해줄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무례할 때죠. 예의를 벗어났던 거, 부모에게 쌍욕을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경계선의 범위를 벗어난,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은 서로 사이에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의가 있습니다. 가족은 더더욱 마찬가지죠. 부모 자식도 뭐 당연한 이야기겠고요. 그래서 아무리 자녀라도 부모에게는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의가 있습니다. 절대 양육인 단계 영아기 때는 질펀하게 싸질르고 아무렇게나 소리 질러도 절대 의존 상태이고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돌봐주는 주체가 알아서 모든 걸 다 해주지만, 학령기 이상 올라간 자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억지가 통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리한 건 더더욱 마찬가지가 되겠죠. 앞에서 제가 화는 가치 중립적이다,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화는 자기 보호 에너지요, 또한 추진 에너지라고 그럽니다. 모든 동물은 화 에너지를 통해서 자기를 지켜냅니다. 사납게 어른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화 에너지를 동반한 거고, 또 화를 가져야 추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화를 내지 못하는 아이, 이렇게 키울 게 아니라 화를 조절할 줄 아는 자녀로 키워야 되고요. 그래서 부모가 화를 낼 때, 아까 얘기했듯이 억지를 부릴 때라든지 무리한 행동을 할 때 화를 내면 아이도 그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억지를 부릴 때는 화를 내면서, 또 무리한 행동을 할 때 화를 내면서 자신의 경계선도 지키는 법을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건강한 경계선,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일은 관계의 가장 큰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화는 나의 경계선을 예고 없이 침범해 들어올 때, 그래서 울타리를 뛰어넘어 들어오면 도둑이요 강도기 때문에 그럴 때는 쫓아내는 거지 손님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게 한 분은 손님이고, 울타리를 뛰어 들어온 놈은 손놈이고 도둑이요 강도죠. 그래서 관계에서 바운더리를 한 번으로 침범할 때는 화를 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다루었듯이 부모에게 보복하겠다, 뭐 복수하겠다, 해코지하겠다, 뭐 때리겠다, 뭐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의도 벗어났거니와 이 경계선을 침범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드시 부모는 화 내셔야 되고요. 화 내는 법도 알아야 됩니다. 또 아이가 기본 의무를 행하지 않을 때도 화 내는 것을 통해서 그 기본 의무,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아이로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화내는 거, 화를 내야 될 자리에는 화를 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한 유치원 정도 좀 높게 잡아도 학령기 이상의 자녀는 더더욱더 부모가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화를 내므로써 아이도 자기 통제력을 가진 아이로 키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화내는 법도 제대로 알아서 화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차후에는 어떻게 그러면 화를 낼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화를 내고 또 어떤 식으로 상과 벌을 조율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